안녕하십니까. KMATV입니다. 코로나 업데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고려대학교 예방의학과 최재욱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저희 예방접종 얘기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예방접종 얘기가 정말 논란이 많습니다. 사망자도 많이 늘었고, 사실 14일 0시 기준으로요, 고위험군이 60대 이상이 절반밖에 접종을 하지 않았어요. 전 국민적으로 좀 예방 접종률도 낮은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해답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려운 얘기네요. 네. 자, 근데 우선 이렇게 어려울 때는 가장 확실한 사실관계부터 풀어보는 게 제일 중요하죠. 자, 현황을 알아야죠. 자, 예방접종률, 특히 고위험군이 60대 이상의 네. 예방접종률이 이제 50% 정도밖에 안 된다. 사실이죠. 맞습니다. 왜 안 맞겠습니까? 불안하니까. 불안하니까요. 네. 그죠? 불안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왜 불안한 건지를 정확하게 원인을 들여다보고 그 부분을 해소해야 접종률도 올라가겠죠. 무조건 접종률이 낮으니까 맞아야 됩니다. 왜 안 맞으십니까? 비난하거나 그리고 이거에 대해 질책하거나 잘 모르시나 본데 이렇게 가르쳐 드릴까요?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뭔가 이거는 왜 불안한지를 정확하게 분석해보고 그분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시작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시작, 왜 불안한지가 도대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사망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소식 때문이겠죠. 그렇죠. 예. 자, 사망자가 물론 독감으로 예방 접종의 사망자가 아니고 독감 예방 접종 후 사망했다고 신고하신 분들의 숫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점에 대해서 이제 그럼 이 정부 당국이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론이나 국민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들이 차이가 괴리가 나는지 네. 왜 불안감이 생기는지 찾아봐야 되겠죠.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사실 예방접종으로 이렇게 사망 신고 사례가 이번만 있는 건 아니었잖아요. 어떻게 좀 많이 다를까요, 올해가? 네, 과거보다 신고 사례 건수 증가한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신고 사례가 증가한 걸 떠나서 국민들의 관심과 이 부분에 대한 이 생각이 굉장히 많아진 거가 더 큰 이유겠죠. 네. 자, 어찌됐건 이 코로나19라는 상황은 굉장히 우리 사회에 굉장히 충격과 사회적 혼란을 일으킨 분들은 또 코로나19 백신도 이제 맞아야 됩니다. 자, 독감 백신이 이제 첫 라운드입니다. 네. 자, 이 첫 라운드에 이제 과거와는 달리 관심이 엄청 많아져서 혹시 내가 백신 맞고 와서 사망하신 분들이 내가 백신 사망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고 많이 걱정하시잖아요, 가족이. 네. 근데 그 양상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정상적으로 생활하다가 가서 백신 맞고 하루나 이틀 있다가 아무 이유 없이 집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네. 이게 전형적인 급사죠. 혹은 돌연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런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이고 극히 아주 예외적인 그런 의학적으로도 아주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자, 이 점은 좀 굉장히 들여다봐야 되고요. 자, 근데 이 점에 대해서 정부 당국이 어떻게 대응을 하고 했냐면 직접적인 사인과의 관련성은 부검을 결과로 해서 확인돼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능성이 희박하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얘기하면서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 점은 매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직접적인 사인과의 관련성은 없다는 표현은 맞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말 자체가 의미하는 거가 반대로 옆으로 돌려서 얘기하면 간접적인 사인과의 관련성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궁금해하는 겁니다. 간접적인 사인. 그렇죠. 즉 내가 사망에 이르는 데 있어서 개인적인 질병으로 사망하더라도 혹시 이렇게 급격하게 사망하는데 이렇게 급사나 돌연사를 하는 데 있어서 백신이 간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준 것 아니냐. 혹은 의학적으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질병의 자연 경과, 즉 발병에서 사망에 이르는 이런 시간적 경과를 아주 단축시켜서 왜 이렇게 빨리 사망하게 이르게 됐느냐. 이러한 그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이런 독감 백신이나 이런 부분들에 영향을 주었다거나 그러한 가능성을 우리가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다면 그 개연성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네. 법학적인 용어로 그러한 이 백신 접종과 사망과의 개연성, 과학적인 증거가 명확치 않더라도 입증되지 않더라도 그런 간접적인 원인이 있을 개연성이 충분히 추정된다면 지금은 보상도 해주고 네. 배상도 해주고 인과관계를 인정해 주는 것이 우리 법원의 판례입니다. 대법원까지 판례가 이렇게 여러 개 나왔어요. 네.
자, 그걸 국민들도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럼 그에 대한, 즉, 간접적인 원인에 대한 사망과 백신과 접종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드려야 의료계도 사실 안심할 수 있고요. 국민들도 안심할 수 있어요. 의료계에 계신 분들 사실 이런 걸 좀 더 잘 알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 우려가 돼서 혹시라도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면은 주치의로서 이걸 어떻게 이 환자분들에게 설명을 드리지 하는 걱정이 되게 앞서고 있고요. 네. 동시에 환자분들도 혹시라도 그런 가능성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사망에 이르게 된 그 원인 중에 간접적인 원인을 사망이 들이다 하더라도 어디 가서 이렇게 억울함을 풀어야 되지? 그렇죠. 누가 봐도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해 보세요. 개인 질병이 있었어요. 고혈압도 있고 심장질환도 있고 뭐 당뇨병도 있고 있어요. 또 그런 거로 인한 뇌출혈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도 맨날 얘기해서 들어서 아는 거예요. 고혈압 있는 분 가면 뇌출혈 발생할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네. 맨날 얘기 듣잖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합병증 생길 수 있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그러나 불과 아무런 일 없이 걸어다니면서 보건소 가서 의료기관 가서 백신 접종 후에 특별한 이유 없이 하루나 이틀 만에 급사했다, 돌연사했다 그러면 그 뭔가 원인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것이 당연하겠죠. 네, 맞습니다. 그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영역이라 하더라도 이게 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충분한 이 추정이 가능한 개연성이 있다면 이 부분은 분명히 폭넓게 이런 부분들을 들여다보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가능성을 고려해서 추가적인 조사와 이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 그리고 소통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오히려 더 이런 고위험군 환자들이 더 예민해져서 맞기를 꺼려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지금 맞지 않은 분도 있고 또 맞으신 분들도 있는데 맞으신 분들도 맞으신 대로 걱정을 할 테고요. 또 맞지 않은 분들은 그럼 나 이제 계속 맞지 말아야 되나? 아니면 다시 맞아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신단 말씀이시죠. 그러면 어떻게 좀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물론 뭐 저 개인적으로는 이 어르신분들한테 가능하면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으면 맞으시길 권장하고요. 또 대부분의 지금 혹시라도 가능성이 있는 그런 백신 접종과의 그런 건강 피해 사망과의 관련해서 대부분 48시간 내에 오니까 접종 후에 의료기관에 좀 계셨다가 가시길 네. 권유드리고 혹시라도 어떤 증상이 있더라도 바로 병원에 오시기를 말씀드리고 안내를 해드리는 거 합니다만 네. 그래서 가능하면 그렇게 맞도록 권유를 합니다. 근데 이건 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요. 음. 우리나라 어르신들 전체를 대상으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서 접종률을 올리는 것이 목표라면 지금 아까 좀 말씀드린 국민들의 불안감이 어디서 오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소통의 기본적인 거는 그거잖아요. 어떻게 걱정이 많았겠다라고 동감해 줘야지. 그렇죠. 그렇죠? 동감부터 먼저 해주고 그러면 왜 이렇게 불안한지에 대해서 많이 들어주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해야지 내가 뭐 가르쳐 주려는 식으로 이게 몰라서 그런 거야. 왜 이렇게 했어? 이렇게 윽박지르거나 그리고 비난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게 맞습니다. 소통의 기본 메시지입니다. 국민들에게도 특히 어르신들에게도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소통을 해야지 지금처럼 잘못된 겁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몰라서 그런 거니까 왜 안 맞으세요? 맞아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비난하거나 이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의료계에서는 하나만 더 묻자면 의료계에서는 그러면 예방접종 이번 문제는 좀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이 인과관계가요? 네. 예. 그건 뭐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정확하게 문구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찾아보세요, 여러분. 백신 접종과 사망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거의 없는 것으로 희박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네. 확인해 보십시오. 직접적인 거는 단서로 달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자꾸 강조드리는 거는 네. 간접적인 인과관계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납득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마련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또 의료계도 그런 것을 원하고 또 빨리 그런 부분이 해소돼서 이 어르신들에 대한 예방 접종률이 빨리 80% 90% 됐으면 좋겠고요. 네. 또 이게 잘 돼야 이 고비를 넘겨야
코로나도 똑같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부분도 잘 대처할 수 있잖아요. 네. 이렇게 불안한데 누가 코로나19 백신 맞겠다고 하시겠어요? 맞습니다. 걱정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은 오히려 또 처음 하게 된 건데 더 불안하면 더 불안했지 덜 네. 불안하지는 않을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독감 백신에 대한 불안함을 좀 낮춰주는 게, 좀 안심을 시켜주는 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간접적인 부분의 가능성, 그런 부분들을 솔직하게 말을 해주고 그런 걱정적인 부분들을 해소시켜줘야 또 고위험군 환자들이 좀 맞을 수 있고 또 이어서 코로나19 백신도 안전하게 맞을 수 있으니까요. 네, 그 부분 지켜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